요즘에 맨날 늦어, 맨날. 여보세요? 난 벌써 왔지. 어디야? 너는 어떻게 맨날 늦니? 아니, 뭐 하고 있으라고. 아니, 나 정말. 하여튼 빨리 와. 기다릴게. 이뻐. 좋았어. 이것도. 오케이. 와. 자, 그럼 이제 쇼핑하러 가볼까?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현대광고와 카피 전략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각종 매체별로 이 카피의 전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매체의 특성도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은 이 신문 그리고 또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에 대한 광고를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하실 내용은 이 각종 그 인쇄 매체들의 특성, 즉 신문이라는 매체, 또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을 알아보신 후에 그 다음에 각 매체에 따른 카피의 전략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제 각 매체별로 광고에 대한 것을 계속 공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신문이나 잡지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많이 보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도 신문을 늘 보고 있고, 또, 잡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구독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은행이라든가, 또 혹은 미용실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그런 데 갔을 때, 늘 잡지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잡지들은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 또한 많은 이 소비자들에 의해서 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방송 매체가 새로 생겨났을 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20년대, 30년대 이야기입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혹시 인쇄 매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이 인쇄 매체를 아직도 애용하고 있고 또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인쇄 매체도 상당히 중요한 광고 매체로서 아직도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고에 대한 전략을 공부할 때 이 인쇄 매체를 반드시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인쇄 매체의 그 중요한 특성들과 장점, 단점들을 다 아울러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문이나 또 잡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런 그 지면 매체가 갖고 있는 그 공통점, 유사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때 신문 매체와 잡지 매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쇄 매체 광고 중에서 특히 신문 매체를 살펴보겠는데요. 신문 매체가 광고 매체로서의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전문가들은 신뢰성이라는 그 특성을 장점의 첫 번째 특성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전 매체를 통틀어서, 즉 방송 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그런 그 방송 매체를 통틀어서라도 이 신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그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도 물론 영향력이 큽니다만은 방송 매체의 그런 여론 선도력 혹은 정보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신문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뢰성 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론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오래된 매체들 가운데 신문 매체 가운데서는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 또 동아일보 이러한 매체들은 광고 단가도 물론 비쌉니다만은 거기에 광고를 실었을 때 그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줄 수 있는 그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문은 전통적으로
독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과 함께 또 많은 양 혹은 또 소비자들의 그 이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매체라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요소, 이 장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 광고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런 광고 집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신문 매체가 갖고 있는 그 신뢰성이라고 하는 그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특성은 안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의 그 독자의 대다수가 이제 주로 정기 구독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도달률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그 광고 전달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송 매체는 물론 시청률이 나오긴 합니다만 각종 프로그램들이 과연 그 드라마라든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든가 그 광고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나오긴 하지만 그 시청률과 동일한 그 광고의 시청률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작은 광고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광고는 다 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정기 구독자가 많다 그러면은 정기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명이다. 그럼 그 200만 명이 적어도 큰 광고 정도는 다 눈으로 보거나 훑고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문 매체가 광고 매체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안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노출의 안정성, 도달률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이 신문 광고 매체가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신문 광고는 광고의 어떤 게재면이라든가 또 횟수라든가 또 일자, 지정 이런 것들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또 이제 광고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각종 신문사마다 아주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유연성 있게 조절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횟수가 동일한 광고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또 신문사에서는 또 저렴하게 디스카운트를 해주기도 하고요. 방송 광고보다는 훨씬 그런 그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편의성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방송 매체보다는 이 신문 매체가 더 유리할 것이다, 더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형태의 다양성입니다. 방송 광고는 그 초 단위로 나뉘기는 합니다만은 뭐 15초 광고, 20초 광고 이렇게 나뉘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형태가 일정하다 볼 수가 있는 반면 신문은 여러 면에 게재함으로써 작은 광고서부터 어떤 대형 광고 혹은 우리가 이제 신문지 한 면을 차지하는 전면 광고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이 신문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작은 광고 혹은 기사 속이나 혹은 프로그램 안내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그 광고 혹은 돌출 광고라고 하는 뭐 신문 제호 밑에 있는 광고라든가 혹은 또 신문 맨 앞면 상단 좌측 우측 코너에 있는 광고라든가 아주 그 위치라든가 형태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제작되어지고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신뢰성, 안정성, 그다음에 편리성, 그다음에 형태의 다양성. 이 네 가지를 신문 광고 매체의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크게는 신문 광고의 이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 네 가지를 제가 들었고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단점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게재되는 광고물의 완성도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쇄의 어떤 기술은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이 잉크, 신문 인쇄가 되어지는 그 잉크를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쇄의 이 선명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성도에 차이가 난다. 특히 방송 매체는 텔레비전에도 한다면 모든 텔레비전이 다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뭐 HD TV라든가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3D TV라고 한다면 뭐 그런 모니터를 갖춘다 그러면 더 선명하게 보이겠습니다만은 이 신문은 특히 신문사마다 이 인쇄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완성도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면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가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전에 나오는 광고를 했을 때 6편이 나온다 그러면 그 6편의 그 순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은 앞면에 게재되느냐 혹은 중간면에 게재되느냐 뒷면에 게재되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재 지면에 따른 광고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광고 단가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또 이 광고 그 효과 차이 때문에 오히려 그 지면을 특정 지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몇 날 며칠을 또 기다렸다가 광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기와 지면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광고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 광고 한계점은 게재된 광고물의 완성도 차이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지면에 따른 광고 효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낮은 열동률을 좀 우리가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안정성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장점으로는 물론 보기는 보지만 그 광고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 즉 광고 카피의 전 내용을 다 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 읽지 않고 지나갈 때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광고는 특히 헤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광고 메시지를 채우지 않고 헤드라인만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 광고 메시지 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카피를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소 좀 낭비 요소가 있고 또 그만큼 광고 효과가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문 광고가 광고 매체에서 가질 수 있는 이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신문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신문 광고가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광고 매체에서 신문 광고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신문 광고의 종류는 신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신문 기사 아래쪽에 배치되는 광고를 광고란 광고라 하는데 광고료는 신문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또한 광고란 광고에는 최하 전 4단에서 전 15단인 전면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규격에 따라 표현 내용도 달라진다. 여기엔 일반 상품 광고, 기업 PR 광고, 안내 광고, 서적 광고 등 다양한 광고들이 게재된다. 다음, 제호 돌출 광고란 신문의 이름 바로 옆 또는 밑에 게재되는 광고로서 크기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소형 광고다. 크기는 작지만 독자들이 일면을 가장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높고 광고료 또한 비싼 편. 또한 신문 기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사중 광고와 기사를 편집하고 남은 여백인 1단 곱하기 1cm 정도의 공간에 게재하는 여백 광고가 있다. 그리고 돌출 광고란 마치 바다에 떠있는 섬처럼 신문 하단의 바로 위에 2단 곱하기 6cm 정도의 크기로 돌출되어 게재되는 것으로 크기가 작지만 많은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어 인쇄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작은 거인이라 불린다. 거의 모든 신문에는 4컷 만화가 있는데 만화는 주목도가 높으며 TV 안내면도 즐겨 읽는 편이다. 따라서 만화 및 광고나 TV 프로그램 안내면 광고는 광고료가 비싸며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으로 게재된다. 더욱이 최근 들어 광고의 위치와 모양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변형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신문 일면 중앙을 기둥처럼 치고 올라가거나 혹은 광고가 지면 상단을 차지하고 또 지면 오른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내리다지로 실리거나 펼쳐지는 신문 양면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등 변형 광고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변형 광고는 변형 효과 때문에 일반 광고의 1.3에서 1.7배 정도 높은 광고료가 책정되어 있으나 신문 광고 시장의 위기를 돌파하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단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변형 광고로 신문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기사 읽기를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네, 무심코 봤던 신문 광고들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아셨죠?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쉬어가는 코너 기발한 광고를 좀 보신 다음에 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어떤 광고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기발한 광고는 계속해서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따가 또 강의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제 잡지 광고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여러분들 몇 권이나 보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정기 구독해서 보는 잡지는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매체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많은 잡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장소나 또 아까 말씀드린 이발소라든가 미용실 어디 병원 약국 또 은행 이런 공공장소를 갔을 때 꼭 잡지부터 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잡지를 제가 보고요. 특히 또 일부러 서점을 가서도 보는데 너무나 많은 잡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의 잡지가 나오는지는 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잡지들이 나오고 또 그 잡지들마다 광고가 가득가득 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즉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반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잡지에서 광고를 얼마만큼 보십니까? 일부러 꼭 잡지 속에 있는 광고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책장, 잡지의 책갈피를 넘기면서 상당히 많은 광고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멋있는 컬러와 또 아름다운 또 모델들과 함께 여러 사진들이 또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많은 잡지들이 있는 것 같지만 또한 많은 잡지 속에 많은 광고도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광고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잡지마다 광고가 가득가득 차 있고 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잡지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 잡지 광고가 특히 광고 매체로서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잡지는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일단은 그 잡지를 자기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구독을 한다 그러면 더더욱 그 보존성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집에 혹은 책상이나 혹은 티테이블이나 이런 데 놓고 보면서 상당히 여러 번 그 광고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성은 방송 매체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고 신문 매체도 따라올 수가 없는 아주 잡지 광고 매체만의 강력한 장점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것을 영구 보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잡지를 자기 서거나 혹은 또 창고에 오랫동안 놔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이 광고가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택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잡지는 여러 가지 그 자유로운 지면 구성이 가능하고요.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그 매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선택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광고의 형태에 있어서도 그 안에 접어넣을 수 있는 광고도 있고 또 거기에 이 뭡니까? 이거 샘플 하나의 견본이죠. 그런 것을 부착할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그 선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잡지 광고 안에 붙어 있는 샘플을 보고서 특히 이제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광고 그런 경우는 향수 냄새를 맡아보고 좋으면은 금방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거기다가 할인 쿠폰이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또 뭐 정보, 또 전화번호 이런 걸 적어놓음으로써 금방 즉각적인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또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 어떤 다양한 형태와 선택성이 이 다른 매체가 갖지 못한 그러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존성과 선택성 말고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신뢰성이다. 그러나 그 신뢰성은 아까 얘기한 그 신문 광고 매체보다는 못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잡지도 다른 매체에 비해서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표현성입니다. 정말 잡지 광고만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정말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문이 못 쫓아가는 그런 어떤 이 표현력 또 그런 걸 통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쇄 기술 이런 것들이 잡지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잡지 광고의 그 화려한 컬러에 매혹되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좋은 광고를 보면은 그 잡지를 사지 않고서는 못 빼기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끔 가시면은 많은 잡지들을 보시면서 광고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광고만 보다가도 벌써 1시간, 2시간이 금방 휙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컬러와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통합성인데요. 물론 이건 중요한 특성은 아닙니다만은 요즘 보통 잡지사들이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잡지에서 보는 광고를 좀 더 다양하게 혹은 추가적인 광고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잡지 광고는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성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 광고에 비해서 특히 이제 통합성이 높다고 하겠는데요. 보통 많은 잡지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잡지에서 본 광고를 다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통합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잡지 광고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집중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집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점이 아니라 한계점인데요. 그만큼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광고들이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 광고의 주목률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광고 때문에 광고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이 잡지 광고의 한계점 중에 첫 번째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체성. 이것은 잡지의 발행 주기가 좀 길다는 거죠. 보통 한 달 혹은 좀 빠른 뭐 주간 잡지들은 일주일 만에도 발행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발행 주기가 길어지면 긴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광고들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시급을 요하는 광고들을 또 이 기업가들은 기업 측에서는 이런 잡지 매체에다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잡지 매체를 또 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속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체성도 두 번째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비선택성이다. 그래서 잡지 광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연령의 계층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잡지 광고 매체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지역의 보편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 광고는 좀 선택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겠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다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CNN 같은 뉴스 채널에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그라는 잡지에 한다 그러면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혹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는 그러한 잡지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프리카나 또 예를 들어서 아시아 국가 중에 가난한 국가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 보그라는 잡지를 정말 전문 패션 잡지인데요. 그러한 그 잡지를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적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그만큼 선택적인 요소가 떨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선택성은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잡지 광고의 한계로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성 중에서 이제 너무 많은 광고가 몰려 있기 때문에 주목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지체성, 비선택성 이런 것들을 한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잡지 광고의 이러한 그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지 광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잡지 광고에 대한 종류는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잡지 광고의 기본 단위는 페이지로 해당 잡지의 발행 부수와 잡지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먼저 표지 광고는 잡지 광고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지면이다. 또한 본문 광고는 표지 광고를 제외한 잡지 내의 모든 광고 지면을 의미하는데 본문 광고에는 한 페이지에 나가는 단면 광고, 양면에 걸쳐 나가는 스프레드 광고, 그리고 지면의 절반만 양면에 걸쳐 나가는 반 페이지 스프레드 광고 등이 있다. 다음으로 기사형 광고는 신문 사설과 광고의 합성어로 마치 기사처럼 자세한 내용을 담는 광고인데 광고 같지 않은 자연스러움으로 광고임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돌출 광고는 주로 잡지의 표지나 별책 부록에 게재되는 소형 광고물로 기사 내용과 관련된 소형 광고가 기사와 같은 페이지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네. 잡지 광고는 지금 설명 주신 대로 설명 주신 거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종류가 특히 이제 소비자들은 이 앞면과 뒷면, 표지와 뒷면을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 광고의 단가가 굉장히 높게 마련인데요. 요즘은 이제 표지도 일반 표지가 있고 또 광고가 들어간 표지를 또 만들고 그 안에 또 일반 또 이 잡지 표지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 먼저 본 다음에 표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잡지 광고의 종류만큼 또 다양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매번 우리가 또 보여드리는 히트 광고, 또 성공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오늘 준비됐는지 한번 보시죠. 지루한 일상의 신선함을 선사하는 삼성의 디지털 카메라 광고. 그러나 이 안엔 단지 보이는 것 이상의 특별한 전략이 담겨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 분석. 삼성의 렌즈 교환식 카메라 NX10의 출시와 함께 신규 캠페인 Why Capture Create 광고가 네티즌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호주 시드니를 배경으로 사진이란 새로운 재미를 창출하고 이를 즐기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 카메라가 단순한 사진 도구가 아닌 새로운 창작 도구의 의미를 강렬히 전파하고 있다. Why capture, create. 그 NX10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금 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광고로도 활용될 수 있고 또 홍보물로도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Y Capture Create라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죠. 그것은 이제 글로벌리 이제 온에어되는 그런 필름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 삼성 카메라에서 한효주 씨를 모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효주 씨를 활용한 하나의 버전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 버전의 로컬 어댑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2달 만에 1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거기엔 아주 특별한 전략이 뒷받침되었다고?
그건 바로 티저 사이트. 신제품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물론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펼쳐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 이노베이트된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TV라든가 인쇄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이제 방식을 이제 버리고 좀 더 새롭게 접근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이제 새롭게 하자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라고 하는 그 이미지 타겟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는 뭐 여러 종류가 부류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 제품이 그 NX라는 카메라 전체 카테고리의 엔트리 레벨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어떤 창작에 열정을 쏟는 미대생들을 중심으로 한번 그 프로모션을 만들어보자, 이벤트를 만들어보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NX10 카메라의 그 거점 지역이 한국과 중국, 그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6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제일 대표하는 이제 미대생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NX10 카메라를 주고 과제를 3작품씩 내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럼 그 학생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순간들을 이제 포착을 해서 그것을 우리 마이크로 사이트에 이제 업로드 시키면은 그 모든 작품들을 이제 네티즌이 랜덤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기상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은 개개인 학생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그 학생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요즘 흔히 얘기를 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그 어떤 뉴 미디어의 중점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아하, 너무나 획기적인 시도. 한국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시대로 단순한 상품 알림이 아닌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이른바 눈부신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광고. 앞으로도 거침없는 무한 발전을 기대해본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그 인쇄매체 광고 카피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앞에서 강승구 교수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겠지만 매체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광고 카피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보다 훌륭한 그리고 효과적인 인쇄 광고 카피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쇄 광고 카피는 가장 먼저 마찬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써야 됩니다. 요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많이들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쇄 광고에서도 역시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그 직접 구매 행동을 유도해라 이런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인쇄 광고에서 자세한 설명을 바디카피에서 이제 하시면서 구매 행동을 하도록 써야 됩니다. 광고는 그냥 뭐 무슨 영화를 만드는 것과는 달리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품을 사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카피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광고라면은 이 자동차는 연비가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코너링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써야지, 그렇지 않고 사실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제품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텔레비전 광고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인쇄 광고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광고의 컨셉트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그것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도 이제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광고에서 충분히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고 재미있게 그다음에 극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디카피에서 극적인 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비주얼과 시너지를 일으켜야 됩니다. 물론 인쇄 광고에서 비주얼이 없이 카피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약 90% 이상의 인쇄 광고에서 비주얼과 카피를 동시에 이제 구현하게 되는데, 그때 비주얼과 카피가 서로 간에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너지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카피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장을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 김병희 교수 그러면 멋있는 김병희, 또 굉장히 핸섬한 강승국, 이제 이렇게 이제 수식들을 하게 되는데, 인쇄 광고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식어를 쓰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꾸미면 꾸밀수록 사실성이 떨어진다고 소비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주로 간략하게 전달을 하고 지나치게 문장이나 단어를 꾸미는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은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화려하게 꾸미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율과 리듬 감각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운율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여러 가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소녀시대라든가 브라이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가수들이 있는데, 그 가수들의 노래를 봐도 전부 다 운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신문 광고에서도 역시 운율이나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쓰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영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리듬감 있게 영상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율감을 살려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헤드라인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쉬운 카피를 쓰기는 쓰되 어떤 제품마다 핵심적인 목표한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언어로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학생 대상의 제품일 때 너무 아줌마 아저씨들 좋아하는 그런 말 쓰기보다는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어장관리라든가 지몬미라든가 이런 얘기를 써서 대학생들이 친숙한 그런 이야기를 쓰고, 또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대상으로 할 때는 또 그들이 좋아하는 언어를 쓰고, 이렇게 또 실버 상품 같은 경우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어를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상당히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문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가령 헤드라인을 왜 그랬을까? 또 누구시길래? 누구세요? 이런 식의 의문형 헤드라인을 쓰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상당히 재미있게 이제 호기심 있게 더 쳐다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문형 헤드라인을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우리가 추상적인 말들은 잘 안 알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로 카피를 써야 되고, 이것이 인쇄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잘못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념적인 말들을 씁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그런 딱딱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말 소비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쉽고 감각적인 그런 언어로 쓸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광고는 수용자나 소비자들의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면 절대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거 내 얘기네. 그거 내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카피를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를 광고에 참여시키는 카피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떤 화장품 광고에서 보면은 이 내 피부 좀 봐, 너무 뽀송뽀송하네.
몰라보게 달라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품을 쓰는 20대 후반의 여성이나 30대 초반의 여성들한테 굉장히 그거 내 얘기구나. 나도 저기 좀 참여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가 직접 광고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카피를 쓰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상품을 팔아주는 그런 카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광고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13가지를 기억하기도 쉽죠. 13가지를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직접 카피 창작을 할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 교수님의 강의까지 해서 다 여러분들 공부하셨는데요. 신문, 잡지, 그 매체가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예,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매체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매체가 광고 매체로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고들 속에는 어떤 카피 전략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는 라디오 광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at like a cow, get fat like a pig. It's the next big thing. 11 kilogram capacity in a standard size washer.